저는 30분 만에 다 풀었어요. 다 전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눠야 돼요. 할 수 없는 영역은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은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달 남았을 때 파이널 강의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아버지는 초졸이세요. 국졸에 이제 변호사셔서 와. 물론 아버지는 이제 시험 9번 치셨거든요. 9번째 되셨는데 옛날에도 초졸에 사법고 시작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면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12점 받은 날, 네. 그날과 그 다음 날은 뭘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가 느낀 거는 일단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점수가 몇 점이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점수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냥 울진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울었죠. 마음으로 울고 노래방 가서 절규하고 막 으악 소리 지르고. 수험생활 동안 9개월 동안 운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많죠. 제가 한 번은 집에 갔을 때 집에 와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봤어요? 보셨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공부하실 때 썼던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잡았었어요. 편지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법시험 치기 직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쓰셨던 건데 네. 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나는 뭐 이제 후회 없이 치고 오겠다. 뭐 믿어달라 이런 내용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진짜 완전 생독하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초졸이세요. 국졸에 이제 변호사셔서 와. 그때 자극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졸에 네, 국졸. 예. 사법고시 합격한 거고 여기는 대학교 재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하게 변호사 네. 사법고시 합격한 거고. 네. 야. 물론 아버지는 이제 시험 9번 치셨거든요. 9번째 되셨는데 완전 독하계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조금 좋은 환경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이제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합격이 됐는데 나는 거기 비하면 좀 낫지 않을까. 강의를 못 듣고 시간이 적게 남았다는 건 핑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좀 느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초졸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밖에 없으세요? 유일하세요. 네. 아니 팩트예요? 네.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보통 사법고시까지 갈 사람은 사실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고 네네. 보통 그런 분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갔을 테니까 네네. 초졸에 사법고시 합격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시죠. 네. 이거 썸네일 각이다. 9개월밖에 수험생활이 없으셨지만 네. 그래도 그 기간도 굉장히 힘든 기간이셨잖아요. 이 수험생들이 멘탈 관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 친구들 좀 어떻게 해야 멘탈 관리 좀 그래도. 두 가지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째는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불안함의 요소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불안함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그건 진짜 멘탈이 약한 거.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안 한 사람들이 행운이 안 생길까 봐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쵸. 공부를 한 분들이 불안할 때는 포기를 하시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지에 사람이 서 있어도 여기가 절벽이라고 생각하면 평형심을 과도하게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기울어지게 돼요. 그쵸. 딱 그런 거예요. 불안함이 공부가 된 분들은 결과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OMR 카드나 채점자가 만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눠야 돼요. 할 수 없는 영역은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웠던 이 수험생활의 기간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 합격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도 되게 네, 많이 적용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살면서 뭔가 작가라든가 네.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면서 뭘 버릴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버려야지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정보가 되게 과잉된 세상에 맞아요. 살고 있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취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단기간에 시험 합격하는 요령 이런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 하는 요령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는. 하지만 그 질문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네. 9개월만에 합격하셨으니까. 네. 전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험은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고승도 변호사님이라든지 네. 되게 빨리 되셨잖아요. 그분은 3관왕 뭐 이렇거든요. 네. 그분 수기에 나와 있어요.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 목표가 뚜렷하죠. 내가 단기간에 요걸 해서 점수를 얻겠다. 그래서 항상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잘 되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는
되게 뭐 요행을 바란다는 말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해설을 먼저 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 해설을 진짜 모든 걸 다 외운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선에서 합격률 50% 정도의 시험들, 내가 절반 정도의 점수를 얻으면 되는 시험들은 웬만하면 다 정복이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교과서도 봐야 되겠지만 뭐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뭐 도로교통 법규집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인 거죠. 딱 그런 정도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네, 시험이 딱 한 달 남았을 때 뭘 좀 해야 됩니까? 굉장히 유혹이 많이 생겨요.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보는 책들, 맞아. 학원 강사분들이 나눠주시는 뭐 최신 정리 자료 있죠. 제가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달 남았을 때 파이널 강의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시간이 없는데 그걸 들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기출문제를 더 보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새로운 걸 절대 인풋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기존 거를 공고하게 만들게 해야지. 친구 학원에서 뭘 나눠준대 이거 본다. 저 책에 뭐 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다. 나는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 정리집을 새로 사겠다. 맞아. 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맞아. 기존 걸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를 해야죠. 내가 여기서 안 된다는 거를 체념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16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막판에. 한 달 남았을 때는 절대 새로운 걸 보지 말 것. 맞아. 네, 그 다음에 강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기존에 봤던 거 한번 쭉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무조건 기출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이제 객관식하고 이제 주관식이 다른데 주관식은 책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관식 기출 같은 경우는 포인트별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범위가 상당히 국소적인데 네.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단권화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내가 아웃풋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앞에 쭉 기출 문제를 백지를 펼쳐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풀면은 내가 불안하잖아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옮겨서 체크를 해요. 네.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웃풋이 딱 되거든요. 이거 모르겠는데 왜 답이 4번이지? 이럴 때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형광펜을 같이 칠하는 거죠. 전날에는 이렇게 쭉 전체적인 기출을 문제 다 표시한 거 네. 객관식으로 이거 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그 수험가에 있는 네.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은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도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느낌이. 네, 맞습니다. 야.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전년도 기출이 되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다. 네, 제가 실제 시험 시간이 제가 70분이거든요. 1차 시험 같은 네. 경우는. 선택법 있는 거 빼면은 저는 30분 만에 다 풀었어요. 다 전체 문제. 어느 정도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어떤 문제는 어떤 문구와 답이다까지 외우거든요. 와, 공부가 이 정도 돼요. 기출 계속 보면. 1차 시험 93점 정도 돼요. 엄청 높은 점수 합격한 거죠? 네, 그죠. 제가 1차 와. 합격이 70 몇 점인가 그런데 제가 진짜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기출을 계속 보면은 이 문제는 몇 점짜리 배점으로 뭐가 나오고 어떤 선지부터 보면 답이 된다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다 체화가 돼 있거든요. 외울 수 있고. 근데 공부는 철저하게 그래서 아웃풋 위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뭐 어떻게 순서대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책 같은 것도 내가 네.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면 편하게 봐지잖아요. 네. 저 문제 2번 풀거든요.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체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초벌로 문제를 쭉 풀어요. 풀 때 저는 머릿속에 미리 버려도 되는 개수를 정해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험 문제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표 점수는 78점이었거든요. 시험 과목마다 22점씩은 버려도 되거든요. 안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개수를 배점별로 동그라미 쳤어요. 얘들은 이제부터 엑스트라 보너스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맞추면 난 점수 올라가. 그렇지만 동그라미 안 친 거 다 맞춰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나누고 처음에 쭉 풀 때 어차피 답을 알거든요. 다. 모르는 것만 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전체 개수가 만약 동그라미가 10개까지만 돼야 되는데 11개다 이러면 한 개는 뒤를 쓰고 풀어야죠.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순서대로 풀고 모르는 거는 나중에 푸는 거군요. 예. 근데 순서대로 풀 때도 쉽고 알기 편한 거.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답을 보면은 네. 갑자기 이거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워밍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내 머리를 좀 가열시켜 줄 만한 쉬운 문제들 있죠. 네. 이걸 찾아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2번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망해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에너지를 다 쏟고 머리는 머리대로 날아가고 그래서 쉬운 거 찾아서 쫙 먼저 풀고 쉽고 아는 문제, 네. 모르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 네, 쉽고 아는 문제가 아까 공부했던 맥락하고 똑같죠. 그걸 통해서 점수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해져요. 나는 최소한 몇 문제 맞췄구나. 내가 딸 수 있는 점수부터를 딱 확실하게 확보하는 확실히 거구나. 하는 건데. 근데 괜히 못 따는 문제에다가 목숨을 걸면은 사람이 또 오기를 맞아요. 평소에 안 하던 오기를 발휘하는 경우가 그래서 가끔 있어요. 5분에 막혀가지고 한 네. 10분 동안 그 문제 풀고 있어.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시험 끝난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좀 불안한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될까요? 좀?
시험장 꼭 가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추상적으로 시험장에 뭐 옷을 얇은 거 여러 개 입고 가야 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체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제 시험장 가서 앉아보고 상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불안한 것들은 내가 준비가 좀 안 돼, 워밍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도 계속 그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문제 보면서 우리가 뭐 토익 시험 치러 갈 때 보면 귀에다 뭐 꽂고 가잖아요. 네. 애쉬 같은 게 꽂고 가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 나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다음 기출 문제가 왔을 때 얘도 똑같이 계속 푸는 거죠. 맞아. 다만 얘한테 추가적인 작업은 OMR 표시하는 거 정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워밍업하고 시작한다 이러면 불안함도 안 가고 맞아. 시험 문제도 안 풀리고 그때부터 한 10번째부터 갑자기 몸이 풀리잖아요. 맞아. 그럼 이미 늦은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 이 정확한 말을 수능 만점자도 하더라고. 어떻게 네. 했냐면 자기는 쉬는 시간에 뭐 예를 들면 국어면 국어 지문 관련된 걸 한두 개 정도를 푼대요. 네, 알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 네, 워밍업을 해요.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시험지에도 예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풀고 다음 들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과목에는 왜냐면 국어 풀다가 영어 풀면 이게 또 회전 네, 문해제 다르잖아요. 모드를 바꿔놔야 돼요. 모드를 네. 바꿔야 되니까 살짝 풀어보고 또 네,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이 땅에 사실 수험생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생도 수험생이고 자격증 치시는 분들, 행정고시라든가 이렇게 고시 같은 걸 시험 치는 분들까지. 네. 그 문장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누가 시켰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그 다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지고 내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집중해서 진짜 그 하나만 딱 뚫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부라는 단계를 잘 지나면 행복이 생각보다 쉽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내 삶, 공부, 수험 이런 데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좀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괴로운 오늘은 합격 수기의 한 줄에 불과하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이 지금의 내 힘듦을 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맞습니다. 마인드 세팅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네, 네, 이제 진짜 이 책의 문장은 대한민국에 산다면 누구나 한 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을 친다. 네, 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장인데 정말 와닿았던 거는 사실 누구나 시험을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쳐야 되는 거고 학교 맞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뭐 대기업이나 뭐 회사에 가면 승진 시험을 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행시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 우리는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은 공부를 위한 공부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도 쓰시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법을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이 책이 아니더라도 네, 무언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달려갈지 그 법칙, 규칙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좀 책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한테 네. 또 이벤트를 하고 가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수험생 분들이 그쵸. 가장 이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네. 뭐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으시니까 네. 독서대를 일단 선물을 드릴 건데 네. 제가 거기다가 합격 기원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쓴 글씨예요. 그래서 오. 이렇게 새겼고 제가 어떤 식의 좀 응원 문구를 네. 쓰는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은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이든 자격증이든 시험이든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격 기원 이렇게 응원 문구를 쓴 독서들 야, 한 요 10개 정도 독서대. 드릴 수 있을 요 것 같습니다. 10개를 어떤 분들한테 드릴까요?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네. 좋겠죠. 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네.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변호사님에게 이 독서대를 받아서 네, 여러분에게 직접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의 이윤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